자, 그럼 쌍화탕이 뭐냐? 나 맨날 감기 걸렸을 때 먹었는데, 감기 걸렸을 때 약국 가서 사 먹었는데, 무슨 소리냐? 감기약이 아니라 그럼 뭐냐? 네, 안녕하세요. 약드라이브의 칼로리입니다. 자, 여러분들 쌍화탕 많이 드시죠? 아마 워낙 유명한 약이라 쌍화탕 모르시는 분은 없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쌍화탕을 감기약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 쌍화탕 하면 감기약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사실 쌍화탕은 감기약은 아닙니다. 자, 그럼 쌍화탕이 뭐냐? 나 맨날 감기 걸렸을 때 먹었는데, 감기 걸렸을 때 약국 가서 사 먹었는데 무슨 소리냐? 감기약이 아니라 그럼 뭐냐? 자, 쌍화탕은 피로회복제입니다. 피로회복제. 우리가 바카스 이런 비타민 제제들 피로회복제로 많이 먹지 않습니까? 한방 피로회복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좀 엄밀히 이야기하자면은 간장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간의 기능을 좀 좋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약이 바로 쌍화탕입니다. 실제로 쌍화탕에 보시면은 효능 효과에 보시면 허약 체질, 피로회복, 과로, 자한 이런 데 효과가 있다 써 있습니다. 자한, 그러니까 땀이 막 나는 거죠. 가만히 있는데도 땀이 막 나는 이런 상황이 이제 한의학적으로 좀 이게 허약 체질, 몸이 허했을 때 생기는 그런 증상들이거든요. 실제로 쌍화탕에도 효능 효과 이런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쌍화탕은 어쨌든 감기약이 아니다, 피로회복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쌍화탕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 피를 잘 돌게 해주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효능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컨디션이 좀 안 좋으면, 많이 피로하거나 그러면은 이제 한기를 좀 느끼거나 그럴 때 있죠. 평소보다 좀 더 춥게 느껴질 때, 자, 그럴 때 몸이 좀 이렇게 약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때 쌍화탕 드시면 된다는 얘기죠. 쌍화탕을 드시면 몸에 피가 잘 순환이 되면서, 우리가 보일러 떼면 온수가 이제 방 전체를 바닥을 돌면서 난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약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쌍화탕은 감기에 먹으면 안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감기가 오는 이유가 많이 과로했거나, 그렇죠? 피로해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 발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물론 드실 수 있죠. 하지만 그 증상에 따라서 다양한 한방 제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갈근탕, 패독산, 그런 다양한 한방 제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쌍화탕을 드시는 것보다는 그런 이제 전문 감기약을, 한방 감기약을 드시는 게 효과는 더 좋겠죠. 자, 그래서 여태까지 감기에 걸리면 쌍화탕을 드셨는데 이게 다 쓸데없는 거였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자, 그래서 쌍화탕은 감기에 걸렸을 때만 먹을 필요가 없다. 감기약이 아니니까, 피로회복제니까. 그래서 매일 섭취를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비타민제, 바카스, 비타500 매일 드시잖아요. 쌍화탕도 매일 드셔도 되고요. 필요할 때는 하루 한 3번 정도 드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드시는 게 피로회복에 도움이 되고, 약해져 있는 그런 이제 몸을 좀 보호하는 그런 작용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아마 이런 드링크 재료만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쵸? 이런 쌍화탕, 광동에서 나온 광동 쌍화탕, 물론 다른 회사에서 나오기는 합니다. 광동 쌍화탕이 제일 유명하죠. 이런 거 이제 아마 자주 보셨을 거고, 또 최근에는 이렇게 포로 나오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달인 거다 이렇게 해서 이런 포에 포장이 돼서 파우치 형태로 나오는 제품들도 있고요. 또 이런 건 아마 못 보셨을 겁니다. 이런 건 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우황청심환 환으로 먹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환으로 되어 있는 쌍화탕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개별 포장이 되어 있고요. 쌍화환이라고 되어 있죠. 열어보시면은 이런 환으로 되어 있는 여기 쌍화탕입니다. 쌍화환이죠. 같은 기능입니다. 원료가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피로회복 이럴 때 드시면 된다는 얘기죠. 저도 약국 일을 하다가 조금 몸에 좀 한기가 오거나 좀 피곤하거나 그러면은 이거 이제 까먹습니다. 하나씩 까먹습니다. 자, 그럼 쌍화탕도 약인데 이거 매일 먹어도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일반 의약품으로 나와 있는 약이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그 효능 효과가 이제 피로회복제다 보니까 좀 장기간 꾸준하게 복용을 하셔도 괜찮고요. 단 이 쌍화탕에도 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당. 그래서 쌍화탕에 보시면은 이 광동에서 나온 이 쌍화탕에도 보시면은 성분에 여러 가지 한약재들도 있지만 과당이 들어가 있는, 과당, 쉽게 얘기해서 설탕이죠. 전혀 이런 당이 들어있지 않으면은 진짜 맛이 없거든요. 밍밍하고. 그러니까 진짜 쌍화탕 약재들만 달여서 먹으면은 맛이 좀 밍밍하고 이게 뭐지? 이런 느낌이 좀 들 정도로 맛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단맛을 좀 내기 위해서 이런 과당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쌍화탕에는 이런 단맛을 내는
성분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쌍화차, 그쵸? 쌍화차에도 다 당이 들어있습니다. 설탕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맛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당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 이러신 분들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또 너무 많이 섭취를 하시면은 과당 또한 너무 많이 섭취하는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단맛, 과당이 안 좋죠. 설탕 안 좋다는 건 뭐 다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파우치 중에서도 과당이 대부분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런 단맛을 좀 내기 위해서 설탕이 아닌 과당을 아예 넣지 않고 나한과 추출 분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나한과 추출 분말은 이제 감미료로 들어가 있는 어떤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칼로리가 전혀 없는 그런 감미료, 단맛만 내는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단맛을 싫어하시는 분들, 자, 그래서 설탕, 과당 나 이제 먹기 싫다, 난 안 먹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른 쌍화탕보다 이 뒤를 보셔서 과당이 아닌 이 나한과 추출물이 들어있는 제품을 구매하시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환제 같은 경우는 꿀이 들어갑니다. 꿀, 아카시아 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꿀로서 단맛을 내는 거죠. 또한 이게 이제 빚어야 되니까 동그랗게 형태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잡기 위해서 대부분의 이런 환제에는 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꿀이 약간 끈적끈적한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꿀을 넣어서 빚어야지만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이제 씹어먹는 쌍화환에는 꿀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꿀 때문에 맛이 쓰지 않고 좀 달콤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쌍화탕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쌍화탕 뭐 너무나 친숙한, 그쵸? 모든 사람들 다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제품이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감기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쵸? 감기 걸리면은 이제 쌍화탕 주세요. 그쵸? 약 먹으면서 쌍화탕이랑 먹어도 돼요. 같이 먹으면 좋아요. 뭐. 그쵸? 쌍화탕이랑 많이 드셨을 텐데 사실 쌍화탕은 감기약은 아니다. 감기약은 아니고 피로회복제라고 이해하시면 더 좋다. 간 기능을 좀 좋게 해주거나 몸을 따뜻하게 데펴주는 그런 순환을 잘 되게 해주는, 한방적으로 얘기하자면 보혈제 기능이 좀 강한 그런 효능의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좀 꾸준하게 드셔도 된다. 우리가 피로회복제 필요할 때만 먹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좀 꾸준하게 좀 장복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쌍화탕도 그렇게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쌍화탕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는,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을 조금 바로 잡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